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 매거진 곽경호입니다. 매서운 꽃샘추위도 이제 서서히 물러나고 본격적인 활동의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의 2011년 봄 프로그램 개편에 따라 오늘부터는 매주 화요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됐는데요. 앞으로 더 큰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에는 다양한 지역경제 뉴스를 모아 시작합니다. 먼저 울산과학기술대학교가 지역 중견기업과 손잡고 최첨단 2차 전지 핵심 소재 원천기술 이전과 상용화에 나섰습니다. 울산과학기술대학교는 국내 이공계를 대표하는 특성화 대학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개교 3년차의 국립대학인데요.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연구팀이 개발해낸 이 핵심 기술은 어떤 것인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울산과학기술대학교가 지역 기업과 손잡고 최첨단 2차 전지 핵심 소재 원천 기술 이전과 상용화에 나섰습니다. 울산과기대 유니스트는 지난 7일 2차 전지 핵심 기술을 세진그룹 측에 이전하기로 하는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이 기술은 대학 내 전지기술융합연구단의 조재필, 박수진, 송현곤 교수 연구팀이 개발한 것입니다. 세진그룹은 기술 이전과 상용화를 위해 기술료와 대학발전기금 등 모두 54억 원을 울산과기대에 내놓기로 했습니다. 세진그룹은 조선산업과 자동차 산업 분야의 중견 황토기업으로 차세대 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해 울산과기대와 기술 이전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울산과기대가 이전할 기술은 조재필 교수팀이 개발한 고안정성 양극활 물질 및 고용량 저가 음극활 물질 대량 합성 기술, 또 최첨단 플렉서블, 즉 바로 구부릴 수 있는 기술 등 2차 전지 핵심 소재의 원천 기술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그 세진중공업에 기술 이전된 소재는 그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에 들어가는 소재, 즉 분말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극 물질은 우리가 타겟으로 하고 있는 그 품목은 전기 자동차입니다. 전기 자동차는 리튬 2차 전지를 사용할 수밖에 없고요. 전기 장치에 들어가는 양극 소재 같은 경우는 일단 그 전기 자동차 자체가 한 50도 이상에서 열을 받아 한 50도 이상의 구동이 되기 때문에 50도 이상에서 안정화되는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양극활 물질이란 배터리의 플러스 극에서 전기화학적 반응을 일으키는 소재입니다. 음극활 물질은 마이너스 극에서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입니다. 이 기술은 조재필 교수팀이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원을 받아 세계 최초로 개발해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기술 개발을 주도한 조재필 교수는 리튬 2차 전지 양극 및 음극 소재 기술의 세계적인 권위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국내 과학자로서는 유일하게 독일의 존 와일리 출판사에서 발행하는 에너지 분야의 최고 저널인 어드밴스 에너지 매터리얼의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 전지기술 관련 국내외 특허 50건 및 SCI 논문 130편을 게재한 바 있습니다. 조재필 교수가 개발한 이 기술은 50도 이상의 고온에서도 안정적인 수명을 갖는 양극 소재를 저렴한 비용으로 대량 합성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만의 노하우를 이용해서 소금을 물에 넣어더라도 안 녹는 기술을 만드는 겁니다. 안 녹으니까 우리가 축전 용량을 우리가 감소 없이 수만 번 사용해도 초기에 3시간 사용을 우리가 2달, 3달 지나도 50도에서 3시간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또 현재 사용되고 있는 음극 소재인 흑연과 비교해 용량이 3배나 큰 고용량 실리콘 물질을 대량 합성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전 핵심 기술 중의 하나인 고용량 실리콘 물질은 현재 일본에서 부분적으로 생산, 판매하고 있지만 킬로그램당 150달러에 육박해 기존 흑연 소재와 비교하면 15배나 비싸고 합성 공정이 어려워 대량 생산이 불가능했습니다. 조재필 교수 연구팀은 이 같은 난제를 극복하고 흑연 대비 용량을 3배 이상 키웠지만 가격은 킬로그램당 20달러 이하로 대폭 낮춤으로써 대량 합성이 가능하게 됐다는 점에서 획기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개발한 이 실리콘 복합계 같은 경우는 한 3시간 이상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물질은 현재 일본에서도 개발 중인데 단가가 워낙 비쌉니다. 그래서 킬로그램당 한 150달러 정도 됩니다. 150달러.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거를 7분의 1 정도 가격 수준, 킬로그램당 한 20불 정도로 우리가 줄이면서도 같은 용량을 낼 수 있는 대량 합성 기술을 개발한 겁니다. 울산과기대는 이 기술을 활용하면 저렴하고 높은 안정성을 통해 고용량 소재를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어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원천 기술을 바탕으로 2차 전지 소재 기술을 세계 무대에서 선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 기술을 활용하게 될 리튬 2차 전지 세계 시장 규모는 지난해 100억 달러에서 오는 2015년도에는 200억 달러 이상으로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가운데 전극 소재 시장은 40억 달러 이상을 차지할 전망입니다. 특히 전기 자동차에 사용되는 양극재는 100% 일본에서 수입을 하고 있어 수입 대체 효과도 5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됩니다. 울산 소재 한 중견 기업이 양극 소재와 음극 소재를 동시에 기술 이전을 받아서 양산화하는 업체는 뭐 전 세계적으로 처음입니다. 예를 들면 국내 현재 양산하고 있는 업체들을 보면 한 가지 물질만 특화돼서 하고 있습니다. 양극이면 양극, 음극이면 음극인데 이번에 세진중공업 같은 경우는 양극과 음극을 동시에 양산화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거는 SB 리모티브가 울산에 있으면서도 아직 울산 내에서는 이 소재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진중공업 즉 세진그룹에서 이번 기술 이전을 발판으로 해서 아마도 향후에는 SB 리모티브에 아마 소재를 전극용 소재를 납품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리콘 음극 소재 시장은 현재는 형성 단계이고 국내에서는 소재 및 양산화 공정을 연구개발 중인 기술입니다. 이 물질은 향후 5년 내에 사용 시간이 획기적인 증강이 요구되는 모든 모바일 기기용 2차 전지에 필수적으로 채용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따라서 기술 선점 효과 및 수입 대체 효과가 7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소재 산업 자체가 상당히 고부가가치이면서도 문제가 이 양산 공장을 꾸미는데 투자 금액이 뭐 많게는 수백억이 들어갑니다. 그 정도를 실제적으로 초기에 투자할 수 있는 기업체는 많지 않거든요. 적어도 중견 기업 이상은 되어야 됩니다. 연 매출이 조 단위로 가야지만 그 정도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중소기업은 빼고 중견 대기업인데 대기업은 이거 소위 말해 나중에 영업이익이 중견 기업보다는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 인력 구조상, 인건비상. 하지만 중견 기업 같은 경우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 소재 산업을 양산하는 업체는 다 중견 기업 내지 중소기업입니다. 부산과 울산, 경주 등 동남권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동남권 원전 산업 벨트 구축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고리와 신고리, 월성 등 국내 원자력 발전소가 밀집해 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하는 원전 메카 조성이 최근 큰 탄력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원전 산업 메카의 중심지로 도약을 추진 중인 울산에서 최근 원전과 IT가 융합 발전할 수 있는 비즈니스 포럼이 열려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포럼이 열렸던 현장을 직접 다녀왔습니다. 원전 산업의 메카로 도약을 추진 중인 울산에서 원전과 IT가 융합 발전할 수 있는 비즈니스 포럼이 열려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울산 테크노파크는 최근 울산 테크노파크 본부동 강당에서 원전 IT 융합 비즈니스 포럼 회원 및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원전 IT 융합 비즈니스 포럼 및 성과 발표를 개최했습니다. 앞으로 차세대 수익 사업으로 원전 수출 산업이 한국 경제 발전에 큰 변동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원전 산업에서 IT 기술을 접목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여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기능한다면 원전의 수출 경쟁력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성과 발표에는 원전 IT 융합 비즈니스 포럼 분과위원을 통해 발굴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성과를 발표하고 시장 형성 로드맵을 제안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울산 테크노파크는 그동안 원전 산업 IT 융합 활성화를 위해 한국원자력산업회의, 한국 IT 서비스 산업협회 등과 MOU를 체결하고 원전 시스템, 진단 장비, 설비 운영 분과를 구성해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수행해 왔습니다. 이번에 마련된 비즈니스 모델은 원전 케이블 노화 진단 온라인 실시간 추천 시스템과 유도 전동기 모터 고장 진단 시스템 개발, 원전 설비 운영 효율화를 위한 운전 데이터 관리 시스템 등 모두 10개입니다. 울산 테크노파크는 이 10개의 비즈니스 모델을 평가 선정해 시장 형성 로드맵을 작성하고 시범 사업 기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울산 테크노파크는 지식경제부로부터 지난 2010년 5월 원전산업 IT 융합 지원센터 사업 주관기관으로 선정돼 2년간 국비 5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를 통해 원전 산업의 IT 융합을 통한 비즈니스 모델 성공 사례 발굴, 차세대 수익 사업으로 기술 로드맵 구축, 시장 조사 분석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는 2015년쯤이면 지방 여러 곳에 이른바 혁신 도시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수도권 과밀화 현상을 방지하고 지방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 추진된 혁신 도시 사업이 마침내 본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한때 주춤했던 이 혁신도시 조성 사업은 최근 이전 공공기관들이 속속 부지 매입과 사업 신축에 착수하는 등 큰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토해양부는 부산, 울산, 경남 등 지자체 이전 지원 계획 그리고 권역별 설명회를 최근 울산에서 개최했는데요. 이 소식은 서울경기신문 사회부 김영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7일 오후 부산, 울산, 경남 등 지자체 이전 지원 계획, 권역별 설명회를 울산시청 본관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날 설명회에는 국토부를 비롯해 혁신도시별 지자체와 이전 공공기관, 노조 등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청사 건축 허가, 착공 등 공공기관 이전이 본격화됨에 따라 이전 공공기관 및 이전기관 종사자들을 위한 양질의 정주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이전 지원 계획을 조속히 수립, 확정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2012년 공공기관 이전에 차질을 얻기 위해서는 금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준비 단계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의 지원 계획도 금년 3월까지 모두 완료되어야 합니다. 또한 혁신도시를 명실상부하게 지역의 성장 거점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계획도 금년 상반기 중에는 모두 수립되어야 하겠습니다. 울산시는 중구 우정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직원의 자녀에 대해 희망하는 학교를 우선 배정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시는 울산시 교육청에 전담 창구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정혁신도시에는 유치원 2곳과 초등학교 2곳, 중학교 3곳, 고등학교 2곳, 특수학교 1곳 등 모두 10개의 학교가 설립될 예정입니다. 시는 또 공공기관을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 줍니다. 재산세는 최초 납세 성립일로부터 5년간 면제한 후 그 다음 3년간은 50%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이 이주 직원을 위해 사택용지를 매입할 경우 부지를 조성원가에 수의계약으로 제공합니다. 공유재산을 사용할 경우에는 임대료를 감면해 줄 예정입니다. 공공기관의 이주 직원이
주택을 구입하거나 분양받을 때도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해줍니다. 우정혁신도시는 울산 중구 우정동 일대 298만 4,276제곱미터에 계획인구 2만 431명을 목표로 2012년 말까지 조성됩니다. 이곳에는 한국석유공사와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10개의 공공기관이 이전할 예정입니다. SEN 김영동입니다. 지난해 전 세계 조선 기업들이 경기 불황의 여파로 큰 어려움을 겪었었죠. 세계 조선 기업의 1위부터 5위까지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도 예외는 아니었는데요. 하지만 연초부터 국내 조선업계에 좋은 소식들이 연이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현대중공업이 최근 세계적인 오일 메이커인 BP사로부터 총 12억 달러 규모의 북해용 FPSO를 수주하는데 성공했다는 소식이 가장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세계 1위 조선기업인 현대중공업의 활약을 지금부터 보시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이 최근 세계적인 오일 메이저인 BP사로부터 약 12억 달러 규모의 북해용 FPSO를 수주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FPSO는 부유 저장 기능을 하는 하부 선체 구조와 원유의 생산 처리 기능을 하는 상부 설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명 해상유의 정유 공장으로 불립니다. 현대중공업이 이번에 수주한 FPSO는 영국령 북해의 셰틀랜드 섬에서 서쪽으로 약 175km 떨어진 시알리온 앤 로얄 유전에 오는 2015년 초 설치될 예정입니다. 이 FPSO는 총 중량이 8만 5천 톤에 달하며 하루 13만 배럴의 원유와 220만 입방미터의 천연가스를 생산 정제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하루 석유 사용량의 절반에 해당되는 100만 배럴의 원유 저장이 가능합니다. 현대중공업은 이 설비에 대한 설계에서부터 구매, 제작, 시운전까지 일괄 수행하며 현지까지 운송 및 현지 해상 작업도 맡아 수행할 예정입니다. 이 FPSO는 17.5m를 넘나드는 강한 파도와 영하의 추위 등 북해의 거친 해상 환경에도 견딜 수 있도록 영국, 유럽의 까다로운 안전 및 환경 보호 기준에 따라 첨단 설계 기술로 제작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1991년 BP사로부터 북해 지역의 라이저 유니티 공사를 처음 수주한 뒤 북해 하딘 공사, 베트남 란타이 플랫폼, 앙골라 플루토니오 FPSO 등 다수 공사를 연속적으로 수주해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동안 쌓아온 신뢰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최종 계약자로 선정된 것입니다. 현대중공업은 올해 들어 지난 1월 카타르 해상가스전 공사, 2월에는 세계 최대 해양 설비 운반선 등 해양 부분에서만 올해 목표치인 48억 달러의 절반에 가까운 23.3억 달러의 수주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글로벌 조선 경기의 침체 속에서도 세계 1위 조선기업인 현대중공업의 눈부신 활약이 어디까지 계속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SEN 곽경호입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부산발 부동산 열기가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부산 북구에서 분양했던 한 아파트는 100대 1이 넘는 청약 경쟁률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 같은 부동산 경기 활황은 지역 경제가 살아나는데 결정적인 기폭제 역할을 하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5년여 만에 찾아온 이번 부산발 부동산 경기 활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관심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114번째 지역경제 매거진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